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이제 만남.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크지 않았었는데, 뭐 이제 일전 영상에서 찍었듯이 뭐 큰 그림의 어떤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중요했던 게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서로의 입장인데 이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선거가 내년 1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가 결국에는 지난 주말에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만의 선거가 지금 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게 11월 16일 날 민중당, 먼저 대만의 대선 판도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대만은 지난주까지 4파전이었습니다. 민진당, 이게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라이칭더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 민진당은 지금 현 정권이고요. 그리고 현 정권은 굳이 따지자면 반중 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민중당, 이쪽은 커원저 후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국민당, 우리한테도 익숙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폭스콘의 창업자 고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파전이 되어 있는데 민진당을 빼고 나머지 세 개는 친중 노선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흡수 통일돼야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의 통일을 유지하다, 대만의 독립을 이제 추구한다든지 요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친중 노선이 요 세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사실 자신 회사 폭스콘의 80% 정도 매출이 중국에서 발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국민당 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파전인데 지지율로 봤을 때는 민진당의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민중당, 국민당, 무소속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고타이밍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폭스콘 세무조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민진당이 가뜩이나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 개로 야권이 분열이 되면 친중 쪽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지지난주까지 해가지고 16일 날 민중당이랑 국민당, 야권의 두 당이죠. 요 두 당이 단일화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사실 더 시계를 돌려서 가보면요. 11월 2일 날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예정인 고타이밍 후보가 이제 그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30만 표 이상을 제출을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가 14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14일 날 결과를 막상 발표를 딱 해봤더니 서명을 받은 게 30만 명을 훨씬 넘어가는 90만 명의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네. 이게 민중당이랑 국민당은 사실 한 2, 3주간을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결렬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결과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16일 날 바로 단일화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또 판세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친중 성향이 있는 야권에서 이제 총통이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18일이죠.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이제 18일 날, 이제 그 야권 단일화된 민중당이랑 국민당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18일 날 결과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뽑을 거였었냐면,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 종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딱 까봤더니,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차 범위를 몇 퍼센트냐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봐야 된다. 그럼 총 3%죠. 그러면 결과가 3대 3이 나옵니다. 근데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차폭이 6%예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길 수 있는, 서로에게 유일한 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8일 날 결렬됐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를 뽑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24일 날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민중당, 아까 말씀드린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이제 무소속의 고타이밍 후보를 만나서 1시간 정도 회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서로 그 단일화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민중당이랑 국민당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소속인 고타이밍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당에서는 우리는 오랜 친구지 않냐, 우리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당에서는 국민당의 허우이 후보가 경찰총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고타이밍 후보의 아버지도 경찰로 알고 있는데 나도 경찰이었지 않냐, 우리 경찰 가족이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 어떤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지율로 좀 보면요, 민중당이랑 국민당이랑 만약에 같이 간다라고 하면 그 당시 지난주 후반부에 최신 지지율로 계산을 했을 때 둘이 합치면 지지율이 50%가 넘어가요. 근데 민진당은 30.4%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둘이 합쳤을 때 민진당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국민당이랑 고타이밍 후보랑 같이 이제 그 무소속의 고타이밍 후보랑 연합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한 32.7%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비슷하게 가든 간에 해볼 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타이밍 후보에도 가고 막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4일 날 나온 결론은요,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고타이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파전이 됐고요. 민진당의 후보가, 라이칭더 후보가 한 30%, 그리고 커언저 후보가 한 22%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 허우유 후보가 한 2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셋 다 비등비등해졌어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어떤 지지율 변화를 보면요, 단일화를 한다고 하고 나서부터 좀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의 허우유 후보, 중국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당의 허우이 후보는 그동안 사실 이제 민중당의 커언저 후보보다 지지율이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단일화 이야기하고 어쩌고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커언저 후보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았었던 민진당, 반중 정권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단일화가 되기 힘든 겁니다. 이제 무소속의 고타이밍 후보는 지지율이 뭐 굉장히 형편없으니까 당연히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 두 명은 이걸 단일화로 하려고 했다 보니까 내 지지율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가기 전이랑 나온 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게 결국엔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단일화는 무산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반, 한 달 3주 정도 남은 입장에서 1월 13일 날 대만의 선거가 어찌 될지 굉장히 미궁 속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명백하죠. 만약에 이제 현 정권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고, 오히려 더 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데리고 온 분이 샤오메이페인가? 그분 제가 지금 정확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러닝메이트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중국에서 약간 이제 완전히 반중 체제, 반중 인사 뭐 이런 걸로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러닝메이트로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노선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져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사실 그렇게 지금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중국하고의 관계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대만은 미국과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올 한 해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뭐 중국의 대만 침공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친중 노선이라고 분류가 되는 국민당이나 민중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애매모호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특히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국과의 관계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선거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중국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대만의 선거가 내년 1월 14일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